자, 여러분, 여기 으스스한 동굴 입구 보이시죠? 오늘 우리가 파헤칠 미스터리 사건의 시작점입니다. 2013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동굴에서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버릴지도 모르는 아주 기묘한 존재가 발견됐습니다. 침팬지만큼 작은 뇌를 가졌는데 놀랍게도 우리 인간처럼 두 발로 걸었던 존재. 대체 이들의 정체는 무엇이며 왜 그렇게 기묘한 곳에 뼈들이 쌓여 있었을까요? 오늘 미스터리한 TV에서 이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때는 2013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깊은 산골 라이징스타 동굴에서 두 명의 아마추어 동굴 탐험가가 셀카를 찍다 그만 좁은 틈새에 발이 빠지는 사고를 겪습니다. 그런데 이 틈새가 알고 보니 미지의 공간으로 통하는 입구였던 거죠. 그들은 목숨을 걸고 폭 19cm의 비좁은 통로를 기어 내려가 마침내 넓은 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소가 뒷걸음치다 뭘 잡는 것처럼 셀카 찍으려고 뒷걸음치다 인류 역사상 기념비적인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좁은 동굴에 들어가 보니 바닥에 흩뿌려져 있는 1200점이 넘는 뼈들. 이 뼈들은 단순히 동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이 사실을 고인유학자 리버거 박사에게 알렸고 이 뼈들의 정체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뼈들은 어떤 고인류와도 일치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종이었던 겁니다. 이름하여 호모 날레디. 날레디는 현지어로 별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어쩌면 별처럼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인류였던 걸까요? 호모 날레디가 놀라운 점은 다음과 같은 점들입니다. 호모 날레디의 뇌는 약 465부터 610cc로 호모 에렉투스의 900cc 이상, 호모 사피엔스의 1300cc보다 훨씬 작으며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 가까운 원시적 크기입니다. 하지만 전두엽 구조 등 일부 두개골 형태는 놀랍게도 호모 사피엔스나 호모 에렉투스와 비슷한 면을 지닙니다. 또한 키는 약 150cm, 몸무게 약 45kg로 상대적으로 작지만 다리와 발 구조는 완전히 직립보행에 적합하였습니다. 발뼈는 현대 인류의 것과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유사합니다. 골반 형태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유사한 원시적 특징을 가지면서도 다리와 발은 호모속 고유의 형태가 섞여 있습니다. 요약하면 호모 날레디는 두개골 뇌, 발, 이빨, 손 등 인류 진화의 초기와 후기 특성을 동시에 지녔다는 점이 최대의 차별점입니다. 고인류학자들은 날레디 화석들을 해부학적 모자이크라고 부르며 인류의 진화 과정이 단순 직선적이 아니라 여러 계통이 섞여 있었다는 증거로 평가합니다. 더욱 기묘한 건 이들의 생존 연대입니다. 처음에는 250만 년 전쯤에 살았을 거라고 추측했지만 정밀한 연대 측정 결과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무려 23만 년에서 33만 년 전, 그러니까 이미 뇌가 빵빵하게 커진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 존재했을 시기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옛날 옛적에 살았던 원시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동족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의 진정한 미스터리는 지금부터입니다. 라이징 스타 동굴에서 발견된 1200점의 뼈들은 15명 이상의 개체뼈라 추정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발견된 동굴은 그야말로 죽음의 공간이었어요. 문제는 그 동굴의 위치가 일반적인 서식지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상하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겨우 한 명 들어갈 정도로 좁고 위험한 통로를 수백 미터 기어 들어가야만 나올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이쯤 되면 궁금해지죠? 이들은 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그 위험천만한 동굴 깊숙한 곳에 모여 있었을까요? 자연적으로 고래에 휩쓸려 들어갔다? 15개체나 되는 뼈가 모두 우연히 한 곳에 쌓이는 건 말이 안 되죠. 맹수에게 잡혀 먹혔다? 그렇다면 맹수의 뼈도 함께 발견되었어야 하는데 이곳에서는 오직 호모 날레디의 뼈만 발견됐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가능성은 단 하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뼈들을 옮겼다는 겁니다. 이 종족들은 어떻게 그 깊숙한 동굴에서 죽어있는 걸까요? 그럼 이 미스터리를 파헤쳐보겠습니다. 가장 유력한 설은 바로 장례식 가설입니다. 리버거 박사 연구팀은 이 동굴이 호모 날레디의 공동 묘지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뼈들이 무작위로 흩어져 있지 않고 마치 누군가 조심스럽게 놓아둔 것처럼 가지런히 정돈된 형태를 보였기 때문이죠. 게다가 일부 뼈는 겹쳐져 있지 않고 움푹 파인 구덩이 속에 놓여있는 형태도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시신을 특정 장소에 매장하는 행위는 죽음 이후에 세계를 상상하는 고차원적인 지성체의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인류의 역사 교과서가 통째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약 3만 년 전의 네안데르탈인이 가장 오래된 매장 풍습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뇌 크기가 오렌지만한 호모 날레디가 무려 30만 년 전에 장례식을 치렀다? 이것은 뇌가 커야만 복잡한 문화를 가질 수 있다는 기존의 인류학적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충격적인 발견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영적인 존재였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장례식 가설을 반박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렇게 복잡한 행동을 작은 뇌로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두 번째 가설입니다. 바로 동굴 속 식인종에 의해 잡아먹힌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호모 날레디가 식량을 구하기 힘든 시기에 동족을 잡아먹었고 남은 뼈들을 동굴 깊은 곳에 버렸다는 것이죠. 동족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깊은 동굴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혹은 더 기괴한 가설도 있습니다. 해골 수집과 가설입니다. 이들이 단순히 동족의 뼈를 수집하는 기묘한 취미를 가졌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 위험한 동굴 깊숙한 곳까지 뼈를 운반해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이는 단순한 생존 본능을 넘어서는 어떤 미지의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죽은 자들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신성한 의식을 행하기 위해 뼈를 모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가설들은 아직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학계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바로 동굴벽에서 발견된 흔적입니다. 호모 날레디의 뼈와 함께 발견된 수초가 그을음, 그리고 벽에 새겨진 기하학적인 무늬들이죠. 리버거 박사는 이 흔적들이 호모 날레디가 불을 사용하고 상징적인 행위를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죽은 동족을 매장하기 위해 어두운 동굴 속에서 불을 사용했고 벽에 무언가 의미 있는 기호들을 남겼다는 거죠. 하지만 이 가설 또한 비판에 직면합니다. 그 흐름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일 수도 있고 기하학적 무늬가 단순히 바위의 균열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 흔적들이 정말로 호모 날레디의 지성을 보여주는 증거인지에 대한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리해볼까요? 호모 날레디는 우리와 동시대에 살았지만 뇌는 작고 몸은 현대인과 유사한 기묘한 인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가장 큰 미스터리는 바로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하는 깊은 동굴에 남겨진 수많은 뼈들입니다. 이 뼈들은 최초의 장례식이라는 낭만적인 가설과 기괴한 식인 풍습이라는 섬뜩한 가설 사이에서 여전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과연 호모 날레디는 뇌의 크기를 초월한 영혼을 가진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생존 방식이 있었을까요? 이 미스터리는 아직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뇌의 크기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라. 결국 호모 날레디는 우리에게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미스터리한 TV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서 기묘한 미스터리를 발견한다면 언제든지 제보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